나이 들수록 샤워할 때 이곳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위만 잘 씹어도 다리가 오래 갑니다. 매일 이 약을 먹은 후부터 걷는 것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 요양원 객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욕실에서 막 나왔는데 갑자기 살짝 어지러워서 몇 초 동안 벽을 잡아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물이 아직 수증기로 올라오는데도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느껴본 적은요? 혹은 요즘 들어 잠자리에 누워서 1시간이나 뒤척여도 눈이 말똥말똥 뜨인 채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 있나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변화들. 사실은 60을 넘긴 많은 분들이 매일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넘겨버리곤 합니다. 목욕할 때 다리가 저리거나 발바닥이 짜릿해요만 원하시면 더 부드러운 상담 톤,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혹은 의사 내레이션 스타일로도 바꿔드릴게요. 샤워할 때나 샤워 직후에 종아리나 발바닥이 저릿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30년 동안 노년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노년의학회 내부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2%가 가벼운 순환장애나 자율신경 불균형과 관련된 증상을 최소 한 가지 이상 겪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손발, 잠이 잘 오지 않음, 어지러움, 식후 더부룩함, 다리의 가벼운 부종 같은 증상들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신호가 초기 경고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조절만 해주면 욕실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단계만으로도 이런 증상 대부분은 불과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 더 의사 내레이션 톤, 혹은 스토리텔링 강화 버전으로도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 목욕 후에 일어나면 눈앞이 카카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밤엔 또 잠을 못 자요, 형이요. 저는 인천의 어느 겨울 오후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윤정숙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2살, 전라도 출신이라 그런지 말투가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저는요, 요즘 샤워 끝나고 일어나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심장은 막 빨리 뛰어요. 밤에는 도무지 잠이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 배는 늘 더부룩하고 뭘 해도 힘이 없어요. 진찰을 해보니 손끝이 보랏빛으로 살짝 변할 만큼 차갑고 피부는 건조하고 손바닥의 탄력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손이 차고 잠이 조금 안 오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모든 증상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못 자고 음식은 잘 안 내려가고 그런데 검사에서는 딱히 큰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두 손바닥을 어르신의 손 위에 올린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소화나 수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의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브레이크가 계속 걸린 상태처럼 몸이 늘 긴장 모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 중 하나가 놀랍게도 바로 손바닥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 단락도 이어서 번역 또는 영상용 자막 버전 더 감성적인 톤으로도 만들어 드릴게요. 욕실에서 조금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리에 쥐가 나요. 샤워할 때나 욕실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을 병원 내 작은 샤워실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두 손을 물줄기 아래에 대고 30초 동안 힘있게 비벼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 말단을 깨워주는 거예요. 몸을 다시 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한 뒤 저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지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곳을 가볍게 눌러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눌러보더니 처음엔 생소해서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참 편안하네요.
원하시면 다음 단락도 이어서 번역 또는 영상 자막용 초단문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사타구니 쪽이 계속 가렵고 불편해요. 샤워 후에 일어설 때 힘이 빠지거나 서서히 일어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적 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몸이 스스로 이완하는 법을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거예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 샤워할 때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또 말씀드렸습니다. 잠은 어떤지, 식후 더부룩함은 줄었는지, 손의 냉기는 어떤지, 이걸 매일 관찰하시고 2주 뒤에 다시 오시라고요. 2주 뒤, 어르신은 얼굴빛이 훨씬 환해진 채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놀랐어요. 밤에 3, 4시간씩 이어서 자고요. 아침엔 손이 예전보다 훨씬 덜 차갑고 밥도 훨씬 잘 넘어가요. 어르신은 매일 밤 따뜻한 물 아래에서 손을 비비고 손바닥을 가볍게 누르고 그 다음엔 천천히 닦아 열기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작 몇 분이지만 몸의 변화는 하루하루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제 손. 예전보다 훨씬 더 핑크빛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중한 방법 하나를 찾아냈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 단락도 이어서 번역해 드릴게요. 또는 영상 자막용 짧은 버전, 더 감성적인 톤, 의사 내레이션 강화 버전으로도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욕하고 나면 발목이 살짝 붓는 것 같아요. 사타구니나 허벅지 안쪽 접히는 부위가 계속 가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윤정숙 어르신의 이야기 덕분에 저는 5분 샤워 루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아니고 새로운 약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조금씩 잊어버린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다시 깨워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 변화들은 안전하고 부드럽고 한국의 어르신들 생활 패턴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 더없이 적합한 방식입니다. 원하시면 다음 문단도 이어서 번역 또는 짧은 자막 버전, 감성 강화 버전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못 자겠어요, 샤워를 마친 뒤 발목이 살짝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부분에서 제가 당신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기술들을 전부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샤워할 때 몸의 4-5군데 작은 부위만 제대로 돌봐도 잠이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고 몸 전체가 훨씬 편안해지는지를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해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방법, 무릎 뒤를 풀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방법, 사타구니를 이완시켜 발의 냉증과 야뇨를 줄이는 방법, 뒷목을 따뜻하게 해 두통을 완화하고 기억력을 돕는 방법, 그리고 가슴 중앙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불안을 줄이고 잠들기 쉬워지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은 작고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단계들입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첫 번째, 모든 이완이 시작되는 곳, 바로 손바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영상 자막 버전, 더 감성적인 톤, 의사 내레이션 강화 스타일로도 조정해 드릴게요. 다리는 요즘 자신이 없어요.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야간뇨가 많아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방광 조절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윤정숙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회복시켜 드린 뒤 저는 흥미로운 변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자연스럽게 다리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료실로 돌아와 제 손을 잡고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손은 이제 덜 차가운데요. 왜 오후만 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질까요? 발목도 부어서 양말 벗으면 자국이 깊게 남아요. 샤워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바로 다음으로 안내해야 할 부위가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부르는 곳, 바로 오금, 무릎 뒤의 작은 함몰 부위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다리의 혈관과 림프가 교차하는
중요한 경로의 교차점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자극해주기만 하면 다리가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를 툭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목욕하고 나오면 머리가 랑하고 어지러워요. 저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에서 올라오신 68살 김영철 어르신입니다. 겉보기에 아주 강한 분이고 목소리도 크고 씩씩한데 막상 다리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트만 30분 걸어도 다리가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오후만 되면 붓고 양말 벗으면 줄에 묶인 것처럼 자국이 깊게 남아요. 무릎 사진 찍어봤는데 의사들은 별 이상 없다는데 다리는 왜 자꾸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저는 어르신께 일어나 보시라고 하고 무릎을 조금 굽힌 뒤 제 손으로 오금 부위를 만져보았습니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아! 하고 신음을 냈습니다. 그 부위는 눈에 띄게 차갑고 건조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무릎 뒤는 다리 순환의 관문이에요. 발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려면 반드시 이 지점을 지나야 하고 림프액도 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여기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굽고 막혀 있으면 좁은 길이 막힌 것처럼 순환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의사 말리노 무릎 뒤쪽을 데튼한 물에 담그고 천천히 마사지할 거예요.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가볍게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김영철 어르신을 센터 안에 있는 환자용 샤워 모델룸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정도로 물을 맞춰놓고 어르신에게 등을 돌린 채 서보시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어르신의 오금에 천천히 닿기 시작했고 잔잔한 물소리가 마치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쪽 다리당 30초 정도만 이렇게 두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숨 쉬면서 따뜻함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게 해보세요. 충분히 온기를 준 뒤 저는 어르신의 다리를 닦아드리고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제 두 엄지손가락을 어르신의 오금 움푹 들어간 곳에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했습니다. 어르신, 느껴지시죠? 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혀있던 병뚜껑을 살짝 돌려 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도 따라 해보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 있었지만 점점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숨결도 한층 느려지고 훨씬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데도 몸이 휘청거리네요, 마. 저는 어르신께 그 동작을 집에서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오금에 흘려보내고 그 다음 30초 정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한쪽 다리에 1분. 듣기엔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그 1분이 밤을 편하게 보낼지 혹은 다리가 무거워 뒤척이며 밤을 지낼지를 결정짓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지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신기하네요. 이제는 마트도 1시간, 아니 2시간도 거뜬히 다닐 수 있어요. 저녁에도 다리가 안 무겁고 양말 자국도 거의 안 생겨요. 저는 여쭈었습니다. 약을 바꾸셨나요? 운동을 더 하셨나요? 어르신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냥 샤워할 때 딱 그 1분을 꼭 지켰을 뿐이에요. 물을 너무 찔게 쓰면 허리가 갑자기 빡빡해져요.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데도 자꾸 발이 헛디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 많은 환자분들께 이 오금 샤워 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계산대에서 일하셨던 한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종아리에 쌀 한 포대를 달고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그래요. 전업주부로 사시는 한 분은 말했습니다. 전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혔는데 요즘은 4층도 괜찮아요. 부산에 혼자 사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물을 오금에 흘리면요. 하루 종일 고생한 다리를 누군가가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만약 심한 정맥류가 있거나 신부전 혹은 지속적인 부종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예전만큼 다리가 가볍지 않은 이유가 큰 병 때문이 아니라 순환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금을 제대로 돌보는 이 방법은
잊혀졌던 순환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허리 아래가 뻣뻣하게 굳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아래에서 1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분, 그 2분만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준 두 다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합니다. 나이 들어 다리가 무거워지는 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나를 좀 돌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오금처럼 아주 작은 한 부위가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 같은 수많은 환자분들의 과정을 돌아보면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노년의 건강관리는 절대 거창한 무언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행동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잘 맞는 방식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세 번째 부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주 은밀하지만 야간요, 발이 차가운 증상, 그리고 잠의 질에 놀라울 만큼 큰 영향을 주는 자리, 바로 사타구니 서해부입니다.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주기만 하면 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로 대답해줍니다. 한국어 번역 오금을 관리해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간요, 밤에 자꾸 깨서 소변을 보는 문제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밤중에 3번, 4번씩 일어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화장실로 가고 다시 이불에 들어가도 눈이 번쩍 떠 있는 그 고단함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날씨가 차갑거나 손발이 늘 차가운 분들일수록 야간요가 훨씬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미경 씨를 잊지 못합니다. 이른 살, 작고 여린 체구, 그리고 오랜 불면증 탓인지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던 분이었죠. 광주에서 올라온 그녀의 첫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룻밤만이라도 편히 잘 수 있을까요? 비뇨기과도 갔고, 신장 초음파도 했고, 혈당 검사도 하고, 방광약도 써봤지만 모두 정상. 그런데도 밤마다 3번, 4번씩 깨고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저릿하고 몸이 오싹 떨렸습니다. 제가 진찰하면서 서해부, 즉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보자 바로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서해부는 배나 옆구리보다 훨씬 차갑고 피부는 살짝 팽팽하며 그 아래 근육들은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가볍게 눌렀는데도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사타구니는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액과 림프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 부위가 쉽고 굳어 있으면 혈류가 미세하게 정체되고 림프 순환도 막히며 그 결과 다리는 더 차가워지고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신호가 생깁니다. 저는 정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야간요가 항상 방광 문제는 아닙니다. 발이 차고 순환이 느려지고 신경계가 긴장한 상태여도 밤에 자꾸 깨게 돼요.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사타구니가 잠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병원 내 샤워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물을 따뜻하게 맞추고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따뜻한 물줄기가 양쪽 서해부에 부드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해했지만 곧 따뜻함이 허벅지 안쪽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충분히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따뜻하게 한 뒤 사타구니를 가볍게 5번 정도 눌러주세요. 3개가 아니라 열리는 느낌이면 됩니다. 그리고 배꼽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정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몸속의 흐름을 본래 가야 할 길로 인도해주는 느낌이 들도록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샤워 후 딱 2분이면 됩니다.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작은 희망을 품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정미경 씨는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어떤 날은 아예 안 깨는 날도 있어요. 손을 잡아보니 예전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밤마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했어요. 따뜻한 물을 서해부에 흘리고 살살 눌러주고. 정말 그게 다인데 몸이 날마다 달라졌어요. 그 변화는 단순히 야간요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고 말투가 빨라졌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순환이 좋아지고 다리가 따뜻해지고 부교감 신경이 제자리를 찾자 그녀의 몸은 마치 다시 켜진 기계처럼 전체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따라했고 하나같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위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죠?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몸은 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손바닥, 오금과 마찬가지로 서해부 또한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제대로 돌봐주면 나이가 들면서 느려졌던 흐름이 다시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매일의 맑은 정신을 결정짓는 네 번째 부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가장 민감한 길목인 갸이 목덜미입니다. 따뜻한 물과 몇 가지 가벼운 동작만으로 머리가 놀랍도록 맑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번역 서예부 관리를 통해 밤잠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곧바로 다시 찾아와 털어놓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생각에 안개가 낀 듯한 그 멍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려요. 부엌에 갔다가 가습을 켜는 걸 잊어요. 손주 이름이 순간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그들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목덜미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69세 박순애 씨.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조용히 목덜미를 쓰다듬던 그 손짓이 얼마나 오래 불편함을 견뎌왔는지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신문도 몇 줄 보면 힘들어요. 자꾸 깜빡하고 어떤 날은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누워버려요. 제가 뒤로 돌아가 그녀의 목덜미 위에 손을 올리자 원인은 바로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얼어있는 듯 차가운 피부, 팽팽하게 굳은 근육,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도 그녀는 숨을 삼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목덜미는 뇌로 올라가는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고개를 오래 숙이거나 책을 읽고 뜨개질을 하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이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혈관과 신경을 살짝 압박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서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머릿속이 뿌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어르신들은 이 부위가 굳어있기 쉽기 때문에 하루 전체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녀를 병원 내 샤워실로 안내했습니다. 물을 따뜻하게 맞춘 뒤 약간 고개를 숙여 따뜻한 물이 목덜미에서 어깨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약 1분. 따뜻한 물줄기가 머리카락 아래를 두드리며 굳어있던 근육이 하나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손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두 손을 사용해서 목덜미에서 머리카락 경계까지 올렸다가 다시 어깨 쪽으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서두르지 말고 숨을 깊게 쉬면서요. 그녀는 따라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어깨가 툭 하고 내려오며 숨이 길어졌습니다. 목덜미는 문과 같아요. 이 문이 열리면 뇌로 가는 길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